처음에 나눠주신 거 있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거 같은 경우는 정말 항상 평상시에 대화하실 때 혹은 뭐 전화하실 때 이런 것들을 신경 써가면서 노력을 하면서 말씀을 하시면은 되게 많은 변화가 일어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이런 말하는 거, 스피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아무리 엄청 유명한 학원을 가도 뭘 해도 내가 노력을 안 하면 정말 말짱 도루묵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스피치의 그런 화술 능력이 굉장히 많은 변화가 생겨요. 그래서 지금 한 9개 정도까지만 간략하게 평상시에 유지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살짝 정리를 해본 건데, 이거를 가지고 이제 평상시에 좀 많이 더 노력하시려고 한번 노력을 해보셔야 돼요. 네, 그렇죠. 항상 이게 막 흔들흔들 하시다 보면 소리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소리가 공기를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흔들거리면 소리도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올바른 자세가 유지가 돼야 소리가 일직선으로 바로 나오게 되거든요. 노래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항상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연기할 때 친구들 같은 경우는 진짜 다리에 힘 빡 주고 올바르게 딱 선 상태에서 이렇게 소리를 내게끔 하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되게 많이 중요해요. 이게 만약에 유지가 된다, 이게 나에게 이제는 너무나 쉬워졌다 하면은 그때는 이제 몸을 좀 자유자재로 움직이면서 해도 되지만, 그전에는 올바른 소리를 얻기 전까지는 그래도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게 정말 좋아요. 첫 번째 보시면은 강조할 때 두 번째 음절이 아닌 첫 번째 음절에 강조하기라고 써 있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그 사투리 보면 네 거기 갔는데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항상 두 번째 음절에서 강조를 되게 많이 줘요. 예를 들어서 학교가 있는데 학교, 하지만 표준어는 학교 이러잖아요. 이런 거에서 되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학교, 첫 번째 음절에 강조를 줘야 되고, 두 번째 음절에 학교가 아닌 첫 번째 음절에 강조하기. 이것들을 항상 좀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학교. 네, 학교. 너 거기 갔냐? 거기? 이게 아니라 거기? 이거? 아니고 이거? 그거 뭐야? 아니고 그거 뭐야? 이런 것처럼 항상 첫 번째 음절에 강조를 하도록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항상 숨을 바로 마시기. 왜? 평상시에 있어요. 말을 하다가 숨이 너무 딸려서 내가 뭐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를 하다가 숨을 급하게 마셔버리는 거예요. 왜? 이전에 숨을 올바르게 쉬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사실 스피치 하는 데 있어서 일반인들이랑 훈련된 사람이랑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 말하는 거를 떠나서 숨을 제대로 쉬냐 안 쉬냐의 차이가 되게 크거든요. 왜냐면은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그냥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막 말하다 보니까 호흡 딸려서 호흡 참하고 끝까지 말하고 다 썼을 때 숨을 마셔버리거든요. 근데 그게 아닌, 내가 이런 말을 전할 때는 항상 올바르게 숨을 마셔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이만큼 마신 호흡을 나 이거 했어 하는 데까지 이 호흡을 다 쓸 필요는 없잖아요. 나 이거 했어 이 정도밖에 안 썼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 쉰 것만큼만 마셔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항상 숨을 올바르게 계속 마셔주시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시고, 그리고 스피치를 배운 사람과 안 배운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예요. 그게 항상 숨을 올바르게 마시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번에 세 번째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몸이 흔들리지 않게 바로 유지하는 거.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항상 이렇게 올바르게, 이렇게도 아니고 허리는 그래도 조금은 불편하시더라도 허리는 핀 상태에서 최대한 일직선을 유지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소리도 바르게 나오고, 사실 이렇게 올바르게 앉아있는 게 건강에도 되게 좋잖아요. 조금 힘들지만, 저도 뭐 그렇게 많이 지켜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항상 노력을 하려고 하거든요. 올바르게 앉아있으려고. 그리고 네 번째 같은 경우는 항상 말을 할 때 올바른 발음 유지, 그리고 올바른 입모양 유지. 그 사투리의 특징 중에 하나가 또 입을 많이 안 움직여요. 그냥 편하게. 물론 일반인들도 입을 많이 안 움직여요. 왜냐면은 많이 안 움직여도 충분히 그냥 평상시 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목사님 분들 같은 경우는 전달을 해줘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올바른 입모양과 올바른 발음을 유지해야 될 필요성이 굉장히 다분하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괴리감이 들고 조금은 이상할지라도 좀 입을 더 큼직큼직하게 올바르게 자꾸 벌려주시는 거예요. 입을 좀 더 바쁘게 움직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5번째는 이제 저희가 정리를 해서 이걸 가지고 말씀을 설교를 하시잖아요. 그럴 때 자꾸 이 글자를 읽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글자를 말로 전달을 하려고 하는 이 습관을 들여야 돼요. 자꾸 내가 이거를 읽으려고 하지 말고 말을 하려고 하자라는 이 생각만 가져도 이 생각의 차이가 정말 크거든요. 말을 하자라는 생각만 가져도 좀 많은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자꾸 읽으려고 하는 게 아닌 말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6번째는 호흡을 자꾸 내리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는 평상시 말씀하실 때는 저희가 호흡이 항상 그래도 좀 많이 내려가 있어요. 이렇게 떠 있지 않잖아요. 정말 기분 좋을 때는 너무 좋아 이렇게 뜰 수는 있지만 아무리 좋아도 자꾸 호흡을 조금이라도 더 내리려고 너무 좋아! 호흡은 뜨지만 소리는 뜨지만 호흡 자체는 내려가는 너무 좋아가 아니라 너무 좋아! 항상 이렇게. 그리고 분명히 설교를 하시다 보면은 흥분을 하셔서 막 이렇게 소리가 막 이렇게 점점 격해지시는 부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경우에서도 자꾸 호흡은 내리려고 이게 내가 같이 떠서 이렇게 전달하려는 게 아니라 내 상태는 이렇게 뜨지만 호흡 자체는 내려서 좀 더 차분하게 내가 예를 들어서 나 그거 아니었어 이게 아니라 나 그거 아니었어 나 그거 아니었어. 호흡이 뜨고 안 뜨고의 차이는 이런 거거든요. 소리가 명확해지냐 안 명확해지냐. 예를 들어 나를 따르라 하시니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꾸 이렇게 호흡을 내리려고 하시면 더 웅장하게 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호흡 내리는 것 같은 경우는 항상 유지가 돼야 돼요. 자꾸 나 뜨는 것 같아. 그럼 다시 한번 내리시면 되는 거예요. 자꾸 내리려고. 그리고 7번째는 이게 좀 약간 추상적인 말이라서 조금 그런데 입구멍으로만 소리가 나오게 하지 말고 코 쪽으로 소리를 내려고.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엄마 안녕하세요 했잖아요. 만약에 저희가 코 쪽으로 안 보낸다면 엄마 하더라도 엄마가 나오지 못할 거예요. 왜? 하면은 자체가 입이 닫힌 상태이기 때문에 구멍이 있는 코 쪽으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하지만 감기가 걸렸으면 코가 막혔기 때문에 엄마 이렇게 되거든요. 제대로 발음이 되질 않아요. 근데 저희도 모르게 항상 코 쪽으로 가고는 있는데 이거를 이용하려고 하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저희는 항상 위쪽으로 이렇게 자꾸 말하려고 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소리는 이렇게 가고 호흡은 내려가고 소리, 호흡 있으면은 이게 항상 유지가 돼야 돼요. 이게 좀 되게 많이 추상적이고 어렵지만 어느 순간에 이제 많이 하시다 보면은 이거구나 하고 깨달으실 때가 분명히 올 거예요. 소리는 올라가되 호흡은 내려가는 이거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해 보시면 되게 좋으실 거예요. 그리고 8번째는 빠르게 말하려 하지 말고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차분하게.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내가 격양됐어도 조금은 더 차분하게 천천히 말씀을 하시려고 더 노력을 하셔야 될 거예요.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그리고 9번째는 이제 한마디가 끝날 때 말의 끝, 어미라고 표현하죠. 어미를 너무 올리려고 하지 않는 거. 하였으니 이런 거. 하였으니 이거 이렇게 하는 게 하였으니. 네. 하였으니. 네, 맞아요. 너무 올리려고 하지 말고 웬만하면은 내가 갖고 있는 이 톤, 이 큰 틀 안에서 지켜지려고 하는 그 노력이 많이 필요하실 거예요. 이거 하다 보면 그렇게 돼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진짜 내가 얼마만큼 노력하느냐에 따라 달렸어요. 얼마만큼 신경 쓰고 얼마만큼 집중하느냐에 따라. 이거는 항상 정말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같은 경우 9가지.